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아침 8시 49분입니다. 미국은 조금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은 신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 이런 것은 일단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기사 제목 보시면은 뉴욕 증시 엔비디아 하락에 숨고르기 나왔다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 있죠.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특별한 이슈 같은 건 일단 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는 몇 가지 있었는데요. 좀 살펴보자면은 제가 어제 영상 녹화할 때 스위스에서 기준금리 결정했더라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사실 이건 약간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동결한다라는 게 시장 전망이었는데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반응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떨어진다,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화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로존에서 금리를 낮춘 거니까 달러는 강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반응은 어땠냐면은 이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달러는 강세 제대로 나왔고 주식시장은 그냥 어쨌든 유럽 증시 올랐으니까 맞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채권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있은 뒤에 영국에서 BOE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을 했는데 얘네는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가지표가 어느 정도 그 물가지표가 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도달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일단 동결을 한 거고요. 금리 인하를 주장한 거는 2명이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는 이제 약간 중립적인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깜짝 금리 인하, 스위스의 깜짝 금리 인하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상에 부합한 BOE 영국 중앙은행의 결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좀 안 좋게, 금융시장에 조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보다는요. 왜냐면은 이제 물가가 목표에 부합을 했는데도 금리 결정을 동결을 해버렸으니까 약간 어떤 기대감이 좀 무산되는 그런 게 좀 있겠죠.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의 수도 2명이라서 조금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굳이 따져보면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하나같이 다 안 좋다. 미국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온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달러는 떨어져야 될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라가야 될 거고 금리는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반응은 그렇게 논리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서 별로 어떤 논리적인 반응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요. 이것도 별로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장 초반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긴 있겠는데, 근데 일단 사실 주식시장은 어젯밤에는 사실 저런 지표의 영향을 일단 별로 받지 않았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와 금리의 반응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젯밤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지표들이 논리적으로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논리보다는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 의해서 움직인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금리를 좀 살펴보자면요. 금리가 어젯밤에 올랐죠. 어젯밤에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의 반응은 일단 별로 논리적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엔 일단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난번에 너무 낙관적이었다고요. 너무 낙관적인 관점을 채권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서 그에 대한 반발이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금리가
떨어질 만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금리 그 채권 시장에 너무 낙관적인 거에 대한 역발상 정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위쪽으로 뭐 튀어오를 생각이 조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간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한 번 좀 양봉이 좀 튀어 올라온 거니까, 이제서야 두 번째 튀어 올라온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확인은 좀 더 해보자고요. 아직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상외로 금리가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는 어젯밤에 그 예상외로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뭐 달러가 올라올 만한 그런 재료가 없지는 않았는데, 뭐 유럽 은행들의 금리 결정에 의해서 달러가 올라올 수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지표는 좀 부진한 것도 맞긴 맞았거든요. 근데도 일단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역시 공통적으로 AI 주식, AI 아닌 주식, 채권,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꿰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직까지 없고, 각각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같이 그런 공통성 그런 건 없고, 그냥 달러는 원래 요즘에 좀 강했어요. 그죠? 유럽이 좀 안 좋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뭐 달러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금리는 계속해서 낙관적이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 이제 약간 전환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 말씀을 뭐 드려봤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 밤이 만기일인데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근데 뭐 사실 이미 어제 어떤 반응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S&P 뭐 이렇게 선물지수 상으로 보면 일단 잘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 현물지수로 좀 잠깐 보는 게 맞긴 맞겠죠. 어젯밤 움직임은요. 나스닥은 오래간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100이 하락 마감했는데,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상승 중 가벼운 눌림입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죠. 오래간만에 좀 하락을 했고, 아직 5일선 아마 안 깼거나 살짝 깼을 겁니다. 그러면은 깨더라도 살짝 깼을 테니 이런 건 눌림시 매수. 아직까지 미국 주식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P도 아직까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운 조정 중입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이제 시장이 저렇게 하락을 하면서, 깜짝 하락을 하면서 나타난 좀 변화가 있긴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쌍바닥 만들었죠. 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 하락의 기운을 옆으로 쫙 펴져서 움직였잖아요. 이제 횡보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모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추세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 당장 추세적으로 막 살아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방 경직성을 너무 오랫동안 잘 만들어냈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 없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확 기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평선들이 쫙쫙쫙 수평으로 모이게 되고 에너지가 많이 모였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위쪽으로 한번 확 튀어 올라갈 가능성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빅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S&P 지수가, 이거 S&P 지수 현물 지수인데요. S&P 지수가 어젯밤에 하락을 오히려 상승의 어떤 눌림의 완벽한 그런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빅스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주식시장은 앞으로 폭락밖에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오버슈팅 랠리를, 폭등 랠리를 한번 펼칠 수도 있어요. 빅스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S&P가 폭등을 해도 빅스가 올라가긴 해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S&P가 하락을 해도 빅스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은 S&P가 급등을 해도 빅스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빅스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걸 보면은 어젯밤에 이런 깜짝 장대 음봉이 오히려 대폭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해석은 어쨌든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또 그리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선물지수 이런 걸로 보면 너무나 하여튼 건전합니다.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급등 지금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시면은
변동성, 애플 이런 거 보시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다만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됐든 이제 시장이 조용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변동성이 어쨌든 커진다. 예전같이 차분하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 변동성 지수는 어쨌든 이래저래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빅스가 올라갈지 주식이 떨어지면서 빅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빅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은 일단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이 차분한 그런 상승이 좋은 거지 주식시장의 어떤 이 뭐 건전한 뭐 그런 상승 그런 거에는 일단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이 빅스가 계속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그 이후에 좀 어떤 피로감, 어떤 이런 대가를 좀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그 중소형주들은 어젯밤에 조금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의미는 좀 제한적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이 비리비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과 제가 자주 보는 이 선물 지수는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지금 갭 상승한 걸로 나와갖고 지금 굉장히 일단 좋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러셀 지수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죽고 있고 이 나스닥, S&P는 어젯밤 좀 하락해도 어쨌든 여전히 분위기는 좋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요. 어젯밤은 시장 분위기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진했지 보시면 상승 종목 수 만만치 않게 많긴 해요.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가 좀 제법 많았습니다. 어젯밤은 오히려 뭐 주식시장의 입장에선 좀 건전했을지도 몰라요. 이 나름 쥐구멍에 벼뜬 날이었으니까 그죠? IT 빅테크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좀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좀 봐줄 수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어제는 주도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주도주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3% 좀 빠져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 물론 어젯밤의 하락은 조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음봉 하나로는 좀 그렇다. 그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거고요. 이 정도면 지켜야 될 자리는 아직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미 있는 음봉이라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이거였는데요. 3월 7일날 이 음봉이 좀 의미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약간 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이 음봉의 의미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둔화되는 거 정도의 의미인 거지. 이게 지금 이 음봉으로 대폭락을 한다. 아직 그건 아닙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 근데 조금 좀 조정이 좀 클 수 있겠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갖고 뭐 애플이 죽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이 나스닥의 집중 이런 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뭐가 좀 바뀐 건 없고 어젯밤은 이제 주식시장은 약간 좀 반대의 뭐 그런 흐름. AI 쏠림이 너무 급격했는데 AI 제외한 친구들이 살짝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 건전성을 회복한 게 어젯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그 쏠림 집중입니다. AI와 나스닥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계속 소외되는 일단 이런 흐름은 좀 집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 흐름은 좀 계속 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급락 위험은 없어진 게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몇 거래일 동안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 지속인 거예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 뭐 계속해서 강하고 AI가 강하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급락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증시도 지금까지 저와 쭉 봤는데 중국 증시도 급락의 위험에서 미국 증시 눈치 쓱 보더니 그냥 쓱 올라가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급락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급락할 수 있었는데 급락 위기는 꾸역꾸역 막아지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이런 소외된 친구들이 소외를 완전 극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건 맞긴 맞고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이 시장은 굉장히 뭐 강하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주식시장 내용은 일단 쭉 다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하고 소외는 지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어쨌든 그죠, 금리들은 금리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금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 강해요. 금리가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긴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어젯밤에 그 금리가 저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어젯밤에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 접근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은 지난번에 워낙 낙관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5일선 이런 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 갖고 급격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일단 비리비리하면서 어떤 이평선의 기울기를 수평으로 맞추는,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좀 굉장히 좀 옆으로 오랫동안 좀 기었고요. 어젯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 거는 조금 좀 의미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세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어떤 답답한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주식시장에 소외된 친구들의 소외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의 랠리는 계속되는 거고, 참 이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다 봤고요. 어젯밤에 저렇게 되면서 이 환율이 다 같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예, 보시다시피 환율이 엄청 올랐습니다. 환율 레벨업 됐죠. 사실상 어제 레벨업을 사실상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굳혀지고 있습니다. 1390원 계속해서 달러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상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전고점까지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고점까지 열렸어서 전고점까지 가면은 사실상 저 위로 올라가긴 하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무슨 환율이 1400원에 가까운데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상황이 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다 같이 랠리를 시작했어요. 이런 점들은 중국 증시, 일본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또 버틸 거고요. AI에 한 달이 걸쳤으니까 버틸 거고, 이런 상황이죠. 하여튼 위안화 레벨업 이거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얘가 또 살짝 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얘가 이제 조만간 부각되면 문제를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어젯밤에 급등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튼튼한 지지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레벨업 됐죠.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에도 좀 악영향이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심리가, 약간 좀 경계의 심리가 좀 퍼지긴 했어요.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이런 친구들의 좀 분위기는 좀 괜찮긴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N1 환율 보면 이제 슬슬 얘가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형이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머리를 좀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겉보기로는 이제 분위기들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슬슬 밑바닥에서 빅스가 지금 보시면은 빅스가 상승 마감을 하는 등 뭔가 좀 찝찝한 신호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낙관적이라고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서 뭔가 좀 베팅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계속 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거 봤고요. 어제 그 중국 증시, 어제 미국에서 거래된 그 중국 증시 ETF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봐야 이제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중국 증시 답답한 그런 모습 좀 보일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본토 증시, 중국 상해 종합은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아마 위안화까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위안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코스피 아직까지 강합니다. 하방 베팅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강하고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계속해서 빌빌빌빌 흘러내리는 뭐 그런 모습들 유지가 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뭐 2차 전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뭐 드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빅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법안 뭐 PTP 뭐 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빅스에 베팅을 할 수가 없게 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상품들이 좀 있긴 있죠. 한국에 있는 ETF, ETN 상품들은 그런 거 추종하는 게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단타를 쳐볼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좀 지켜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